일석이조.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건 정말 일석이조였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10년 전 코트 주머니에서 잊고 있던 5만 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은 단순히 집안 정리를 하려던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보물을 찾게 된 거죠. 정말 기분 좋은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일석이조의 놀라운 힘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번의 행동으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답니다. 그것도 단순한 돌 하나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일석이조입니다. 한 번에 돌로 2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의미죠. 이 사자성어가 탄생한 배경에는 어떤 절박한 상황과 기발한 해결책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 청년의 기발한 발상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구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의 작은 마을에 양초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밭일을 도울게요. 양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아버지는 항상 양초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양초의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주변의 숲에 사는 새들이었죠. 이 새들은 농작물을 마구 쪼아 먹어 농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양촌의 가족이 기르는 곡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새들 때문에 수확량이 절반도 안 되겠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초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새를 쫓는 일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들은 잠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양초 혼자서는 넓은 밭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양초는 마을의 현자로 알려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새들이 우리 농작물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초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2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새들을 효과적으로 쫓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이지.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라. 양초는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돌을 던져 새를 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의 끈을 묶어 다시 회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같은 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을 계속 주워올 필요도 없고 새도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을 거야. 양초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끈이 자주 엉키고 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새를 쫓을 수 있어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새들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양초는 실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개의 허수아비를 밭 곳곳에 세워두면 새들이 무서워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허수아비를 만들어 밭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습니다. 새들이 허수아비를 보고 놀라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들은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곧 다시 농작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양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장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짝이는 물건을 매달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양초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농작물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의 부모님은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해도 수확이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양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양초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돌을 물에 던졌는데 그 돌이 물 위를 튕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돌이 튕길 때마다 주변의 물고기들이 놀라서 뛰어올랐고 그중 몇 마리는 노인이 미리 설치해둔 그물에 걸렸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돌을 던지시나요? 양초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오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지. 하나의 돌로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놀라게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란다. 그 순간 양초의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양초는 노인에게 돌 던지기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강가에 가서 노인의 지도 아래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해. 그리고 돌의 모양도 중요하지. 노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양초를 가르쳤습니다. 몇 주 후 양초는 마침내 물 위를 튕기며 나아가는 돌 던지기에 능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초는 특별한 돌을 골랐습니다. 납작하고 매끄러운 돌이었죠. 그리고 밭 주변에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는 배운 기술을 사용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며 여러 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돌을 본 새들은 크게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번의 던짐으로 넓은 지역의 새들을 모두 쫓아낸 것입니다. 성공이다. 양초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이 날아가는 경로를 따라 몇몇 새들이 실제로 돌에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양초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번의 던짐으로 새를 쫓기도 하고 잡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석이조로구나. 양초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고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새들은 양초의 밭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농작물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초의 방법에 감탄했고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초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고 곧 마을 전체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가을 마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양초의 가족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구나. 아버지는 양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을의 현자였던 노인도 양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는 중요한 지혜를 깨달았다.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방법. 바로 일석이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한 것이지.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일석이조라는 사자성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돌 던짐으로 두 마리의 새를 잡았다는 양초의 지혜로운 방법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석이조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각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이은 하나를, 석은 돌을, 이는 둘을, 조는 새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얻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사자성어는 영어의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과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율성의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일석이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일거양득이 있습니다. 일거양득은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뜻으로 일석이조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석이조가 돌과 새라는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한 반면 일거양득은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는 일석다조가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의 돌로 여러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일석이조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일석이조는 원래 사냥이나 농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이나 농사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방법은
매우 가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한 번에 돌 던짐으로 2마리의 새를 잡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사냥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표현은 사냥이나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학습, 인간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효율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죠. 특히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석이조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제한된 현대 사회에서 효율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석이조는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석이조의 지혜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첫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양초는 처음에는 새를 쫓는 방법만 생각했지만 강가의 노인을 통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새로운 시각을 가리기도 합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양초는 자신의 방법이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노인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70살이 넘어서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게 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교훈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셋째, 지식을 나누는 것의 가치입니다. 양초는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고 결국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20대부터 40대의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의 경험 많은 세대가 서로의 지식을 나눌 때 진정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석이조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거나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소중한 대화의 기회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일석이조의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일석이조는 양초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석이조의 경험을 하셨나요? 혹은 어떤 문제를 일석이조의 방식으로 해결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효율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자성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석이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